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받침꽃과의 중국 받침꽃, 이 중국 받침꽃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받침꽃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남매하고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매는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죠. 근데 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남매는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꽃이 1월 달에서 2월 달, 그러니까 보통 설을 전후해서 피게 되는데, 설 전에도 이 추운 겨울에, 설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 아마 가장 추울 때쯤에 있는 게 설인데, 그때쯤에 꽃을 피우는 것이 남매죠. 거기에 비해서 이 중국 받침꽃은 꽃이 5월달에서 6월달에 피게 됩니다. 5월달에서 6월달에 피기 때문에 여름에 피는 남매다 해서 여름 하자를 써서 여름에 피는 남매다 해서 하남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중국 받침꽃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받침꽃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중국 받침꽃의 꽃이 피는 시기는 5월달에서 6월달에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여름에 꽃이 핀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남매라고 하는 남매는, 우리나라의 남매들은 1월달에서 2월달 아주 추운 계절에 꽃이 피는 데 비해서 5월달에서 6월달에 피기 때문에 이 꽃을 우리들은 하남매, 여름 하자를 써서, 여기에 여름 하자를 써서 하남매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근데 꽃을 보면은 꽃이 정말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죠. 이런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은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있고 이렇게 햇가지가 쭉 올라오는데, 햇가지의 끝부분에, 끝에 이렇게 꽃자루가 달리면서 꽃이 한 개가 딱 달리죠. 여기도 가지가 있고 가지의 끝에 한 개, 여기도 가지의 끝에 와서 한 개가 달리는데, 이 꽃을 자세히 보면 올라오다가 이것이 굽어 있죠. 땅을 향해서 굽어서 이 꽃은 항상 땅을 보면서 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중국 받침꽃입니다. 중국 받침꽃인데, 이 중국 받침꽃의 꽃 하나를 보면은, 이 꽃 하나는 지름이 5cm에서 6cm 정도로 제법 꽃이 크다랗죠. 제법 큰 편에 속하고, 요 꽃의 요 부분을 우리는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덮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덮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화피라고 하죠. 화피라고 하는데, 요 노란색의 꽃덮이, 노란색의 꽃덮이는 이 꽃의 안쪽에 있다 해서 내를 붙여가지고 내화피편, 우리말로는 꽃덮이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는 꽃덮이 조각이 있고, 바깥쪽에는 겉에 있다 해서 겉꽃덮이 조각, 이렇게 겉꽃덮이 조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얀색의 겉꽃덮이 조각이 있고, 안쪽에는 노란색의 속꽃덮이 조각이 있는데, 이 꽃덮이 조각의 바깥쪽에 있는 이 겉꽃덮이 조각을 자세히 보면은 하얀색에 이렇게 분홍색이 살짝 들어가 있죠. 분홍색이 살짝 들어가서 아주 매력이 넘치는 이런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색깔을 하고 있고, 이 하얀색의 꽃 안에 노란색의 꽃이 또 하나의 다른 노란색의 꽃이 들어있는 것 같은 아주 특이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매력이 넘치는 이러한 꽃을 5월달에서 6월달에 피게 되는데, 이 꽃의 요 속에 뭔가 잔뜩 들어있죠. 잔뜩 들어있는 요것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 내화피편, 요 노란색이 내화피편이라고 했죠. 속 꽃덮이 조각의 안쪽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굽어 있죠. 안으로 이렇게 굽어 있는 이러한 꽃들은 바로 우리 꽃밥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약이라고 하는데, 이 꽃밥들이 이렇게 있고, 꽃밥의 아래에 수술대가 있는데, 수술대가 아주 짧은 수술대가 있어서 사진 속에 지금 나타나진 않았고, 그리고 여기 요 부분,
부분이 바로 암술대들이 보이는 겁니다. 암술대들이 여기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데 암술대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서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암술대가 암술대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다 잇게 되면은 요 암술대 숫자만큼의 씨앗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술이 꽃밥도 가지고 있고 암술도 가지고 있고, 꽃밥은 꽃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요 꽃 하나가 모두 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한자로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두 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쌍성꽃이 이렇게 가지의 끝에 하나씩을 피게 되는데,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두 개가 마주 달립니다. 대칭해서 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씩이 마주 달리면서 잎에는 광택이 짜르르 흘러가지고 이 잎이 크기도 제법 크죠. 13에서 29cm 정도로 잎이 제법 크기 때문에 크면서 광택이 있어서 보면 아주 나무가 시원시원하면서 꽃도 아주 화려한 꽃이 피고, 이러한 아주 예쁜 나무가 바로 중국 받침꽃인데, 이 중국 받침꽃의 열매를 보면은 요거는 지금 열매가 9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 요것은 10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열매를 보면은 꽃잎이 다 아까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화피라고 했던 꽃덮이 조각들이 달려있던 자국들이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꽃덮이 조각이 달려있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고, 그 안쪽에 보면 이렇게 암술대가 이렇게 딱 오므리고 있죠. 암술대들이 딱 오므리고 있는데, 요 암술대들이 10월 달이 돼서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보면은 암술대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암술대가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남아있는 암술대를 우리들은 한자로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숙존화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영구 암술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구 암술대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숫자만큼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숫자만큼의 씨앗이 요 속에 맺혀 있는 겁니다. 요 속에 익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씨앗이 밤색으로 아주 예쁘면서 광택이 짜르르 흐르면서 요 껍질 속에 요 열매들이 씨앗들이 가득 들어있게 됩니다. 이러한 아주 예쁜 씨앗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중국 받침꽃은 키가 2m에서 3m 정도 자라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가리를 피면서 떨기나무 관목입니다. 이러한 특이하고 예쁜 씨앗, 그리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는 꽃을 피우는 나무가 바로 중국 받침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